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서 유채기가 제출한 항고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게시한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 그 대상이 유책이라는 것은 충분히 특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게시한 영상을 본 수많은 시청자들이 유책이를 특정하여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책이를 특정하는 다수의 댓글에 아니라는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12월 13일에 게시한 영상에서는 이젠 남편이라는 호칭 대신 허즈번드의 약자 H라고 쓰려고 합니다. 라면서 유책이를 H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그전부터 댓글에서 유책이의 성과 같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맞다고 오히려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시청자들은 유채기를 그의 이니셜 H와 더불어 그의 실명까지 댓글에 기재하며 현재까지도 유채기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주장하는 제 영상을 통해 유채기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로펌에서는 하다못해 순위 이름을 밝혀 유채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아주 초딩스러운 주장을 펼쳤는데 이 로펌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제 영상 그 어디에도 유채기를 특정하는 내용이 없으며 그동안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에서 판사와 검사 모두 유채기를 특정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요 논점은 제 콘텐츠가 유채기를 특정하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양반, 근거를 가져오세요. 주장만 하지 말고. 특히 여기 웃긴 문장이 있는데 제가 유채기를 특정하는 댓글에 아니라는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아니다라고 달아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이게 바로 당신네들이 만든 댓글 방조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라고 답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렇게 외쳤어야 명예훼손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제가 아니라고 답을 했다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알아보려고 할 텐데 이렇게 인간의 심리를 몰라서 변호사를 어떻게 해먹는지 참 답답합니다. 어디 가서 변호사랍시고 꽤나 잘난 척이나 하고 돌아다닐 텐데 그렇게 변호사 명함을 들고 다닐 생각이면 능력을 더 키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이라고 부르기 싫어서 허즈번드의 H라고 작성한 것이 어떻게 그를 특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H는 자신을 그렇게 꽁꽁 숨기고 싶다면서 H입니다 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울고불고나 하지 말던지 자신의 얼굴을 다 드러내면서까지 부들부들 떨더니 그리고 20개 영상으로 저를 폭로하겠다고 했으면서 제가 왜 유채기를 특정하는 H를 썼다고만 하는지 그것 때문에 유채기를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지 너무 웃깁니다. 제발 변호사야 H입니다 영상 좀 보고 항고장을 써. 영상 없지? 내가 보내줄까? 나한테 이메일 하나만 보내. 그럼 내가 보내줄게. 너 그거 보면 지금 네 주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알게 될 거야. 유채기가 가오도 없이 H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 채널을 만들었거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얘도 나를 Y라고 지칭을 했어. 상호간에 마찬가지로 Y와 H를 쓴 건데 내가 무슨 명예훼손을 한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 이전 변호사가 순위 이름을 알려서 유채기를 명예훼손했다는 주장이나 이런 H에 관련된 주장이나 나는 변호사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다시 변호사의 글로 돌아가면 제가 게재한 글과 영상에 달린 댓글과 관련하여 유채기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방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채기를 특정하도록 부추기고 그 확산을 조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부추겼다는 것은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확산을 조장했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이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셀럽도 아닌데 내가 확산을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사람들이 이거를 확산을 시켜주는 건가요? 유채기가 한 행동이 너무 엽기적이기에 사람들이 그 일에 분노를 했을 뿐이고, 잘못된 우리나라의 이혼제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며 이야기를 나눈 것 뿐인데, 이것이 확산을 조장했다고 말하면 잘못된 제도나 불이익을 당한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해서 안 되는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항고라는 것은 새로운 법리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항소보다도 더 뒤집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작성한 항고장을 꼼꼼하게 그동안 읽어보진 않았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살펴보고 반박의 내용을 대략 써보니 변호사 없이 대응이 가능할 수준으로 느껴지네요. 그들은 피보전 권리라고 하여 헌법상 인격권 및 민법 제751조, 제764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게시물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댓글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댓글을 단 사람들을 조사하여 댓글을 지우도록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조지면 제가 그럼 얼른 댓글을 모두 지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이 두 번째가 정말 사람 뒷목 잡게 하는 주장인데요. 이 사건 게시물의 댓글은 유채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방관하여 유채기가 교수로서의 업무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글을 그대로 읽으면 결과적으로 유명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는 유채기의 대외적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바람에 대학 차원에서 인사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등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는 형법 제314조가 금지하는 업무 방해에도 해당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대외적 신용의 타격과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외부에 있는 여자와 상간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학교 내에 있는 자신의 행정비서와, 그것도 20살이나 어린 기집애와 상간행위를 했고, 의과대학 교수라는 신분으로 난치병에 걸린 아내를 버리고 외도를 한 행위가 어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유채기가 마치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묘사를 하는지, 정말 이 부분 읽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글을 이어서 읽어보면 저의 행위로 인하여 대학 내부의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등의 손해를 배제할 수 없고, 명예와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는 추산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유채기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은 물론 주위의 따가운 시선으로 정상적인 대학 교수로서의 업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는 도덕성이 매우 강조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도덕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20살 정도 어린 상간년이랑 학교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도 징계를 받고 남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고 판사에게 호소를 하는 것 자체가 유채기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는 것인지. 백석대 교수가 불륜 카톡 대화가 공개된 이후에 학생들 앞에서 이랬대요. 난 교수 계속 할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놈의 불륜 교수 새끼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글을 계속 읽어보면 악성 댓글로 인해 소문이 유채기가 일하는 일터와 학회 등을 타고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엄벌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탄원서를 제가 제출한 증거가 있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증거도 없이 자신들의 추측으로 이런 글을 쓰는 이 변호사놈이 정말 쓰레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저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을 했으면 저는 영상으로 제출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제출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하는 것인지, 이건 저를 모욕하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서 유채기가 매우 충격을 받고 우울증, 대인기피증과 함께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심신이 매우 미약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작성되어 있고,
진단서까지 꼴에 제출했네요. 정말 꼴 같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20살이나 어린 년이랑 붙어먹는 거를 보고 제가 받은 충격과 우울증, 대인기피증은 어찌 보상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꼬라지가 너무 역겹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채기의 명예가 땅으로 실추하여 향후 교수로서 활동하는 데 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으로 이혼으로 인해 직장과 명예, 재산상의 손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교수 짓거리를 계속 할 생각을 한다? 진짜 얘가 미쳤구나 싶네요. 이혼으로 인한 게 아니라 불륜과 횡령으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망쳤다는 생각은 끝까지 못하는 유채기를 끝까지 처벌하는 데 힘을 쓰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여기 또 사람 돌게 만드는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만에 하나 유채기가 다른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유채기가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해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법체계 안에서 정당하게 해결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저의 주장에 동조하는 댓글에는 처음부터 유채기를 비방하고자 하는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어떠신가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불륜, 상간행위를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아직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저에 대한 미안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고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저로 인해서 교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곳장 뒷부분을 읽고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고 이놈이 교수 소리는 다시는 못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쓰레기가 다시는 어디 가서 교수 행세하고 의사랍시고 잘난 척하는 꼴은 제가 볼 수가 없겠네요. 저에게 전의를 다지게 만들어주는 한 곳장이었습니다. 유채가 지금 지옥같이 괴롭니? 미안해. 나 아직 게을러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괴롭다고 그러면 어떡해. 이제 정말 흉흉한 날이 시작될 텐데. 엄살 떨지 마. 남의 인생을 망쳤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어디 1,500으로 퉁치려고 해.